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하락 마감에 그쳤습니다. 당분간은 좀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좀 포기하기는 조금 이른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좀 빨리 윤곽을 잡혀서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정책이 자리를 좀 잡으면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포기하기에는 이른 장세고, 네.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이 조정 장세가 또 한 번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포기하기엔 이르고 저가 매집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 단서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재상승 대비입니다. 네. 이제 지금 준비를 해야 재상승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겠죠? 재상승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지지난주 지수가 이제 정부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블랙 프라이드 급락세가 한번 나타났었죠. 네.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증시가 곧바로 회복세를 기록했듯이 현재 지수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리냐 내지는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냐라는 그런 위치고, 또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일 거고요. 정부의 정책 자체도 일단 현재 위치에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도 증시를 지켜보면서 대주주 한도를 10억으로 하냐 50억으로 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시의 흐름을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오늘 밀렸습니다만, 증시가 밀리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또 정부에 대한 압박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대주주 한도를 50억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곧바로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재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네. 자, 언급드렸듯이 일단 지금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른 혼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약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곧바로 신고가를 가버리게 되면 정부 정책이 대주주 한도를 50억에서 그냥 10억으로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시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대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정부에는 50억, 대주주 한도를 50억으로 유지하는 이런 정책이 펼칠 수가 있겠고, 정부 정책이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는 안정세를 보이거나 내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이 후퇴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증권시장은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에 의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지 경기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주식을 털어낼 수 있겠고,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만약에 지수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나서 반등세를 보일 때 과연 시장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일단 그동안 제가 조방원 종목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었죠. 이 네 개의 섹터가 그동안 굉장히 큰 시세를 기록했던 섹터들이고, 기술적으로 좀 추세가 붕괴가 되는 흐름이었고, 원전과 관련된 불확실성, 악재성 재료 때문에 밀렸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방산주들도 밀리는 이런 형태인데, 모두가 이 네 개의 섹터가 그동안 대시세를 기록했던 섹터고, 대시세를 기록했던 섹터 중에 한두 개가 무너지게 되면 같이 동반해서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이 좀 가시화되고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같은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밀렸다라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섹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방원 같은 종목들은 조금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거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살아있고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상승장을 견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종목 중에 현대차, 기아,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네. 2차전지,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보합선에서 강한 하방 경쟁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로의 신주도주 탄생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우리가 구사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긴 시간 동안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지난번에서도 여기서 강하게 한 번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시도가 됐다가 결국은 관세 협상이라는 재료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렸는데 현재 주가는 그래도 강한 하방 경직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수급적인 흐름 보시더라도 현재 네.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매수 규모 강도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변수도 이제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고 200일 이평선 돌파되는 충분한 기간 조정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도 매기가 서서히 이제 반등에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록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코리아프테라든가 명신사료라든가 대원강 같은 일부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로도 기관 매집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 종목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기존에 먼저 쉬었던 종목군들로의 주도주 전환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 소외되고 먼저 바닥을 쳤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신주도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일단 지금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빠르질 않아요. 시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종목들은 관세 변수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곧바로 가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관세 우려감만 좀 사라지게 되면 4분기 내지는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자동차 종목들은 퍼가 3배, 4배 굉장히 네. 저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란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 만큼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군들의 주도주 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종목에 자동차 종목이 있을지 없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은 PNT예요. 어제의 하락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6%대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했죠. 일단 2차전지 전반에 걸쳐서도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았어도 2차전지는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했고 하방 경직이 나왔고요. 또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상당히 견조했죠. 네. 이런 가운데 PNT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이제 펀더멘탈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세성에서도 오늘 혼자 양세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가 됐는데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패턴상 차트는 이제 크게 늘렸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확 줄여놓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형태고요. 현재 주가 위치가 이제 200일 평선을 조금 걸쳐 있는 형태입니다. 200일 평선을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일 평선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요.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면 중기적으로 완만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거친 하락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타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니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정말 PNT 같은 종목들은 2차 전지 장비주들 중에서 정말 탄탄한 성장성과 경쟁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고 밀릴 때는 오히려 저가의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PNT처럼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종목은 무엇인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유럽 내에서도 전기차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 회복 조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도 무려 25% 급격하게 늘었죠.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40% 늘었고 네. 일본도 한 10몇 % 정도 늘어나면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삼성 SDI는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2차전지라든가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그 종목들을 발굴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큰 쪽을 종목을 중심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차전지가 됐고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언급드렸듯이
지금 LG엔솔과 삼성 SDI가 2차전지 업종 대표 중인데 모두가 200일 이평선 돌파했죠. 200일 이평선 돌파 후에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도 리튬이온 가격이 이제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리튬이온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다가 막판에 밀리게 됐습니다만 이 차전지 쪽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강조드렸듯이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셀 3사가 동반 흑자가 올해 4분기 정도에선 동반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SDI가 적자를 기록했던 업체인데 4분기 흑자로 전환한다. 흑자로 전환하는 그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탄력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 결국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삼성 SDI가 과거는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 쪽에서 공략을 했습니다만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도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기 때문에 내년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더라도 전기차 캐즘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셀 3사들의 실적이 내년부터 좋아질 거고 올해부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를 만나봤고요.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근데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요.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지금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원형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적용되겠죠. 이걸 원형 패턴인데 원형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들은 주가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록할 것이고 삼성 SDI가 흑자가 기록이 되더라도 흑자폭이 4분기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거고요. 현재 주가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과 기간 조정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을 주고 기간 조정 보이고 다시 반등에 설 때는 앞에서만큼 커다란 장대양봉이 한두 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강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종가 21만 1,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밀릴 때는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19만 원 5천 원 또 한번 강조드리니까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보시고 저가 매수 고려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 두 번째는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던 다시. 종목인데 지금 가다가 한 이틀 살짝 밀렸거든요. 네. 자, 주가가 이제 대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오다가 한 밀리면서 다시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표적인 대형주들 말고도 지금 이제 PNT 같은 종목들은 개별주인데도 중소형주인데도 벌써 올라가는 종목이 잘 있죠.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전지 소부장 종목군들 중에서도 너무나 저평가됐거나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대바닥권이에요. 이런 종목을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약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소부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높여가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고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도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뭐 전 구체를 생산한 업체죠. 그 양극재 원래 원래 그 70%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전구체를 생산한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리튬이온 가격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리튬의 강세를 기록하게 되면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격인 전구체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조금씩 가셔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짐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가운데 2분기에 이 종목이 이제 매출액이 396억 정도 기록하면서 39% 정도 증가세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크진 않습니다만 1억 정도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었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만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유럽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은 이러한 전구체 관련주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달 전과 가격 전략이 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언급드렸던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좀 올라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가는 듯하다가 다시 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보통 주가가 이렇게 2번 정도 음봉을 밀고 때려 내리면은 우리가 좀 무섭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미 앞에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왔던 종목들이고요.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약간 가다가 눌리는 이 흐름은 일시적으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기 전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밀린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주가 하락을 위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등에 나서게 되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 자 오늘 주가 하락을 위해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자 오늘 종가가 22,3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시초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단행할 수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저가 19,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코앤드림 만나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신주도주들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은 뭐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들 세계 석태가 향후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과 그런 종목군들을 옮겨드렸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엠베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방송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